최은정입니다. 경제협력기구 OECD가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를 비롯한 주요 7개국은 올 상반기에 경기 회복이 확고해지겠지만 유럽은 경제 전망이 아직도 취약하기 때문에 그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디커플링 현상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건데요. 이 같은 전망을 반영하듯 오늘 간밤에 마감됐던 유럽 주요국 증시는 대체로 하락세가 짙었었고요. 미국 주요국 증시는 쉬어가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이틀째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 2020선 붕괴가 되는 모습 어제 나왔었고요. 간밤에 야간 선물지수도 소폭 밀리면서 오늘 증시도 소폭은 하락하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시장 분위기 보고 구체적인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투자증권 영등포지점의 노선우 전문가 나오셨고요. 로즈스탁의 이상로 실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와 함께 동시호가 상황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한 8포인트 정도 밀리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오늘장 2000선 붕괴가 될 것도 같은 지금 동시호가 상황이 집계가 되고 있는 건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동시호가 상황 잠깐 보면 삼성전자가 오늘 1.4% 정도 밀리면서 126만 1,000원 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최근에 강세를 보인 자동차 업종을 보겠습니다. 기아차는 어제장보다 더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고 반면에 현대차는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맞을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가 플러스 1.2%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LG화학이 강보합권 출발이 예상될 것 같고 또 삼성생명도 0.6% 정도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융주는 오늘 다소 좀 밀리는데요. KB금융과 신한지주가 약세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NHN이 다시 한번 2.3% 강하게 올라오면서 25만 9천 원 선 회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도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0.7포인트 정도 밀리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동시호가 상황 잠시 보겠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이 2.4% 급등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어제까지 또 상한가 올랐던 안철수 연구소 5% 이상 급등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어느덧 주가는 10만 원 선 회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고요. 다음 가시제 오쇼핑, 서울 반도체 등등은 보합권 내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은 등락이 엇갈리는데요. 잠시 뒤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3월 30일 금요일장 출발이 됐습니다. 이달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요. 출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쪽부터 봐주십시오. 예, 코스피 시장 예상지수보다는 좀 낙폭을 줄인 채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현재 약 마이너스 한 3.4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이 유럽 재정 위기 영향에 따라서 오전장 한때는 1%대까지 하락을 했지만 미국 시장 결국은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윈도우 드레싱 효과에 따라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었는데 국내주 시장도 역시 오늘 3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일단은 약보합권 출발했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어제도 좀 하락을 했었고 오늘도 지금 0.63% 정도 하락을 하면서 8,000원 정도 밀리고 있지만 낙폭 자체는 크지 않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어제 시장 하락하는 가운데서 유일하게 좀 눈에 띄었던 자동차 관련주들의 움직임 오늘도 좀 강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기아차 각각 1% 정도씩 지금 상승 출발을 하면서 오늘도 자동차 관련주들이 시장에서는 좀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살펴보자면은 NHN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상당히 좀 좋은데 4,500원 정도 상승을 한 25만 8천원대 그리고 보험주 삼성화재, 삼성생명 강보합권 출발하면서 보험주 쪽에서 오늘 좀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지금 어제도 좀 약세를 보였던 조선주 쪽 오늘도 약세를 보이는데요. 삼성중공업이 2%대 하락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역시 1%대 하락을 하면서 그동안 좀 시장을 주도했었던 조선주들이 오늘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조선주들의 하락이 멈춰야지만이 시장이 좀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융지주사 쪽에서도 KB금융과 신한지주 각각 1% 내외 지금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 금융지주사 역시 1분기 실적이 좀 양호할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4월 달에는 실적 관련주로서 좀 힘을 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제유가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유가 하락 이틀 동안 좀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SK 이노베이션을 비롯한 이런 정유 관련주들의 움직임 일단은 좀 좋지 못한 것 같고요. 지수의 움직임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2.93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을 한 2011포인트 정도 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역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지금 윈도우 드레싱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낙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일단은 차분하게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코스피 출발 상황 봤고요. 코스피 지수는 약세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강보합 출발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정강 후약 장세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어서 장 끝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1포인트 오른 513으로 시초가를 형성했습니다. 분위기 보겠습니다. 함께 봐주십시오. 예, 어제 코스닥 일단은 뭐 대내악재가 많았죠. 대내악재가 많으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이라든가 스페인의 재정 우려가 있었죠.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원료 주입이라든가 이런 악재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하락 마감을 하였다. 하지만 오늘의 수급적 상황을 보시면 개인 처음에 매수 포지션 들어왔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개인은 지금 보합권이죠. 그리고 기관이 지금 매수세에 동참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시총 상위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강보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주 한번 살펴보시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의 2.6% 상승하면서 출발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에 장마감에 강한 밑꼬리를 만들었었죠. 그리고 오늘 조금 약보합의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CJ 오쇼핑 같은 경우에도 25만 8천 원 부근에서 약간은 거기서 북을 박스권 하단 부분 지지 여부를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거기서 지지를 받으면서 강보합권에 올라서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SM이나 YG 엔터테인먼트 엔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하락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간 빠지면서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시총 상위주 중에 살펴보셔야 되는 건 뭐 지금 일단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거 골프존이나 아니면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죠.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까지 그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좋은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 테마주 위주로 많이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빠지면서 시작하는데요.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조정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많이 올랐죠.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테마 관련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뭐 안철수 테마주를 한번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안철수 테마주 들 수가 있겠는데 연일 뭐 지금 정치 테마주가 지금 관련 이슈가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자체를 주도하는 분위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에 5.3%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솔고바이오라든지 우성사료 그리고 KC피드 같은 종목들 한 번씩 다 눈여겨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문재인 관련주나 박근혜 관련주도 한 번씩은 다 눈여겨보시자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테마를 들 수가 있겠는데 SNS 관련주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페이스북이 국내 개발자 대상으로 3월 27일 날 개발자 회의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만큼 주가에 아직까지는 반영이 조금씩 덜 된 상태다. 하지만 오늘은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성장세가 남아있는 만큼 아직까지도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눈여겨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순매수 추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개인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외국이 다시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점 주의하셔서 한번 눈여겨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봤고요. 잠시 후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가 이어집니다. 예,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강정원 전문가를 화상 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가 공략주 듣기에 앞서서 어제 주셨던 종목 AS 받겠습니다. 어제 이노칩 주셨었죠? 네. 흐름 네, 어떻게 보셨나요? 예. 네, 이노칩은 어제 제가 12,000원,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하향한다는 손절을 말씀드렸는데, 어제 20일선에서 좀 다행히 좀 지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칩은 일단은 보유 전략으로 좀 제시해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좀 보여줘서 이노칩은 일단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시가공학주는 완리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완리는 그 중국의 외벽 타일 생산 기업이고요. 지난 20년간 중국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매출 성장을 이루어온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섯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 역시 이제 중국 정부의 경성장 프로젝트 수혜를 둘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2015년까지 3,600만 원의 3인주택 부자 프로젝트 이 계획을 좀 건설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가격을 좀 억제하면서 이 서민들한테는 주택을 보장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런 그 외벽 타일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는 예, 그런 모습의 그 완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이제 두 번째는 그 외벽 타일은 테라코타 패널이라고 매출 성장성을 둘 수 있는데 이 기존의 외벽 타일에 비해서 이 성장 수익성이 높은 이 테라코타 패널과 이 부자 태양열을 예, 개발을 좀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상승세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그동안에 천연 그 점토를 만들어서 테라코타 패널이 굉장히 좀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내열성과 단열성 이런 그런 분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역시 이제 올해 1월 달과 2월 달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던 종목이고요. 태양열 온수기에 사용되는 이 태양열 부자 태양열 타일 역시도 올해 신제품에서만 큰 폭의 어떤 매출 증가가 좀 예상되어져서 이 부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고요. 차이나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 부분도 최근에 한국, 중국 고섬 사태 이후에 이 회계 문제 때문에 좀 우려가 됐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역시 이제는 실적적인 부분과 이런 성장성의 부분을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서 오늘 좋은 모습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보시면 되겠고 실적도 올해 예상 EPS가 1,026원입니다. 현 주가 PER 5배가 좀 안 되는 수준인데 역시 이런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고요. 3월달 들어서 기관도 60만 주 이상의 수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원리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매 전략도 함께 짜주십시오. 네, 매수가는 4,750원, 4,800원대, 현 주가 때 매수가 좀 가능한 그런 패턴을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5,300원을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4,500원 하이시에 손절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강정원 전문가 오늘장 공략주 완리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국내 외환 채권 시장 움직임 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김남천 주임을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외환 시장 움직임부터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사흘째 오름세를 보이는데요. 시장 움직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현재 달러원 시장은 전일 대비 0.45원 상승한 1,137.35원으로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이는 유로존 경제지표 부진과 스페인 우려 지속으로 안전자산 통화 강세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금일 공개된 스페인 정부의 올해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등 스페인 재정 적자 감축안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감이 상승되면서 유로존 3월 경제 체감 지수는 2월 만에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하며 유로화 약세로 작용하였습니다. 유로화 위기로 인한 안전통화 선호가 높아진 가운데 엔화의 회계연도 말에 따른 역송금 수요도 엔화의 강세를 부추길 것으로 보입니다. 더하여 외국인 배당금 수요와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 심리 등이 환율 주 거래 범위를 1,130원대 중반으로 높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하방 경직성을 많이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월말 내고 물량이 실리며 상단 역시 제한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시장의 특정한 방향성이 부재한 가운데 주말을 앞두고 수급에 따른 1,130원대 장세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시장은 특정한 방향성이 있다기보다는 주말을 앞두고 수급에 따른 특정한 방향성이 있다기보다는 상단과 하단이 막힌 1,135원에서 1,130원대 중후반대 렌즈로 보일 것 같고요. 하지만 미국 경제지표의 부진, 유로존 리스크, 북한발 리스크 등 여전히 달러원 상승 재료가 우세하다고 본다면 달러원은 1,135원에서 1,140원대 결제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역외 매수 수입업체 결제 예상 레벨은 1,135원에서 36원이고요. 중공업 수출업체 내고 예상 레벨은 1,139원에서 1,14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 예상 레인지 크게 1,130원대를 보고 금일 단기 예상 레인지는 1,135원에서 1,140원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외환 시장 움직임부터 봐주셨고요. 이번에 채권 시장 흐름도 짚어주십시오. 금일 채권 시장은 현재 3년물 국채 선물
103.78 보합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 긍정적인 국채 입찰 결과와 유로존 재정 위기가 재부각되면서 전일 미국 국채 가격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날 미 재무부는 20억 달러의 7년 만기 국채 입찰을 하였으며 낙찰 금리는 1.59%로 작년 10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미 4분기 미 경제 성장률 확정치는 잠정치와 같은 3%를 기록했으나 월가 예측치인 3.2%를 밑돌았고 주간 실업 보험 청구자 수는 5,000명 감소한 35만 9천 명을 기록하였으나 이 또한 전망치인 35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하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OBP 낮은 2.16%를 기록하는 등 오랜만에 미 국채 시장은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이 남으신 건가요? 국내 산업 동향 예상치가 시장 장 전에 발표가 됐었는데요. 예. 시장에 중립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오늘 금융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분기 말 종료에 따른 기관 포지션 변화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포지션 변화에 의해서 변동성이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니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IBK 투자증권의 김남천 주인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일본 증시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 오늘도 전화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본 증시 수출주가 약세 보이면서 어제 장산 0.6% 정도 밀렸었는데요. 오늘도 조금 약세로 출발이 되는 모습입니다. 시장 분위기 어떤지 봐주십시오. 일단 니케이 지수 1068.62포인트로 0.46%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3일째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를 크게 훼손하지는 않았으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 리스크 관련해서 민감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최근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모든 리스크가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그 리스크 자체도 상당 부분 감소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나쁘지는 않다. 좀 기다려 봅시다. 이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도쿄전력 관련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들어가는 일본 정부의 공적 자금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늘어날 전망이라고 이제 전해졌고요. 29일 정부 산하 이제 원자력 손해배상 지원 기구에 1조 8,500억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5조 원 정도의 공적 자금 지원을 요청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요청하는 공적 자금은 자본 잠식을 막기 위한 출자금 1조 엔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8,500억 엔이고요. 지금 이 금액 자체보다는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일본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최근 들어서 뚜렷한 방향을 갖지 못하거나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발표한 PMI가 그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실망감을 더욱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경제 상황을 미뤄보았을 때 시장 투자자들이 민감한 부분은 이제 성장률 레벨보다는 그 성장률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방향성에 대해서 더욱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선진국 경제 성장세가 급격히 낮아진 이후에 최근 들어 이제 상향되고 있고 이를 투자자들은 호재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신흥국 성장률 전망은 이제 선진국보다 이렇게 뒤늦게 하향 조정되었지만 이제 연말과 연초에 그 횡보한 이후에 다시 하향 조정되고 있다. 풀어서 말하자면 그 선진국에 대해서는 경기에 대한 안도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 신흥국에 대해서는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실망감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엔달러 급등세가 이제 주춤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적 완화 이제 정책 효과가 그 엔달러 환율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 이제 3월 결산에 따른 본국 그 송금 수요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은 노령화로 인해서 연금 등의 고정 소득을 통해서 생활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계속적인 엔화 약세는 그 생활의 부담감을 상당히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때문에 엔달러는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안정될 것이라고 일단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일본이나 한국 시장을 볼 때 본격적인 상승은 이제 중국 부동산 시장이 있다고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진 이후에 최근 들어서 이제 위험 자산으로 대거 자금이 유입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자산 효과로 인한 스프레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 중간 반락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그 중국, 일본, 한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회복과 그리고 주식시장의 바닥을 확인할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 증시를 위해서도 중국 증시도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예, 리딩 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와 함께 일본 증시 출발 상황 봤고요. 이슈도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각이 9시 16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시장 분위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는 유럽 재정 위기 불안감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미 증시에는 반영돼 있지만 S&P의 그리스 채무 조정 가능성이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3월 30일 금요일 오전장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어제 기준으로 12일 만에 종가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도 약세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전일 대비 0.35포인트 하락한 2014선입니다. 기관이 너무나도 소극적입니다. 1, 2월에 비하면 외국인 순매수세도 약합니다. 현재는 기관이 133억 원 정도 순매수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266억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연일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제까지 8일 연속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전일 대비 2.07포인트 상승한 516선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역시 소극적인데요. 현재는 기관이 5억 원 정도 순매수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3억 원 정도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세 보이는 가운데 완성차 업체가 좋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고 포스코는 0.13% 하락하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어제에 이어서 약한데요. 0.7% 시장 대비 약합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7위부터 12위까지 전체적으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LG화학이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요. 1.3% 상승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1.5% 시장 대비 약하네요.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이 좋은 모습인데요. 3.4% 급등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어제도 그제에 이어서 상한가 기록했는데 오늘은 6.3%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주가가 10만 9,900원까지 왔습니다. CJENM은 0.7% 하락하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까지 젠백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CJN이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SFA가 1.3%, 동서가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저는 1시간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장 출발 전략을 짜겠습니다. 노선우 전문가께 오늘장 체크 포인트를 듣기에 앞서서 먼저 유가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제 유가가 안정이 되는 분위기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유가를 더 많이 생산하겠다, 증산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고요. 또 각국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이틀째 급락을 했습니다. 이란 사태 문제까지 해결이 된다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대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상태인데요. 오늘 국내 시장에 이 유가 하락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거든요. 그동안 대체 에너지주로 떠올랐던 종목들이라든지 또 해양 플랜트 쪽의 부분에서 수익을 많이 낼 것이다 했던 조선주가 최근에 약세를 보이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단 지금 국제유가 움직임 살펴보면은 예. 어제가 1.79%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는 2.5% 정도 지금 하락을 하면서 이틀 동안에 한 4% 이상 유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증산을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것이다. 그런 언급들을 하면서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는데요. 유가가 하락을 하고 안정이 되는 부분은 시장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예. 지금처럼 좀 너무 또 급격하게 하락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 역시 시장에는 또 좋지 못한 영향으로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지금 일단은 그동안의 유가의 상승 특히나 110달러 이상 넘어갔을 때는 주가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해소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기서 이제 한 이틀 정도 또 하락을 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이라든가 다음 주 정도까지는 조금씩 하락을 하면서 100달러 정도 수준에서 좀 움직여줘야지 예. 시장이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바로 유가가 80달러까지 하락을 해버린다면 또 유가 상승 시에 피해주들 그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피해주들이 하락을 한다면 주식시장에는 결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유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안정을 찾는지 다음 주에 살펴보면서 좀 100달러 선을 위아래로 한 95달러에서 105달러 사이에서 좀 등락을 보이는 게 가장 주시장에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점차 안정이 되는 추세로 간다고 하면 수혜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살펴봤을 때 운수 창구 업종 같은 경우의 움직임이 좀 상당히 양호한데요. 항공주요? 예, 뭐 현대 글로비스 같은 종목, STX 페노션 그리고 해운주. 항공주들 같은 경우 이런 운수 창구 업종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양호한데요. 아무래도 유가가 안정이 됐을 때는 그동안에 좀 소외를 받았던 유가 상승 시에 피해주로 분류됐던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동안에 좀 좋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서 일단은 뭐 유가가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해 보신다면은 그동안 올랐던 종목보다는 좀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뭐든지 좀 급하게 움직이는 게 좋지 않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노선우 전문가 오늘장 체크 포인트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예, 오늘장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일단은 뭐 하락은 하고 있지만 낙폭 자체 뭐 크지 않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좀 3월 마지막 거래일이고 이제 다음 주는 다시 4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루하루의 전략보다는 4월 달에 전략을 세우는 게 오늘은 어떨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일단은 기대하기로는 지금 시장 낙폭 크지 않기 때문에 4월 때까지도 좀 박스권 유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러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4월 코스피 예상 밴드는 한 1980포인트 정도를 저점으로 그리고 고점은 한 2100포인트대 정도까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보자면은 미국 쪽 같은 경우에 경제 지표는 계속적으로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듯이 뭐 글로벌 경기는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시장을 하락한 이유가 중국의 경제 지표의 부진 그리고 중국 시장이 경착륙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그런 우려감도 지금 3월 마지막 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또 유럽 재정 위기까지도 다시 한번 불거지는 것 같지만 결국 유럽 재정 위기는 한참 비가 내린 이후에 지금은 좀 흐림 정도 단계 뭐 결국 중립적인 위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미국 쪽 경기 회복 그리고 국내 경기 같은 경우도 뭐 오늘 산업 생산 등이 발표됐지만 뭐 크게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시장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은 좀 지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1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1분기 실적 호전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종목 장세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겠고 선거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역시 선거 관련주로서 계속적으로 테마주들이 생겨나면서 시장을 좀 받쳐주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만 지금 시장에 대해서 뭐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3월 달에 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을 계속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179억 원 정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 코스피 시장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1, 2월 달에 순매도를 지속하면서 시장이 상승했을 때 차익 실현만을 지속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3월 들어서는 약 1조 4천억 원 이상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또 상투를 잡을 그럴 가능성도 조금은 좀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해 보고 반드시 지켜봐야 할 점은 제가 말씀드렸던 박스권 하단 61선은 지지가 좀 나와야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1980선 정도 61선이 이탈이 된다면은 뭐 시장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지 않는 그런 또 다른 악재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1980선 정도가 지지가 됐을 때 시장을 좀 긍정적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박스권,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박스권 움직임을 좀 예상을 해보고 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4월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3월 마지막 3월 한 14일 이후에 시장이 한 2주 정도 좀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예. 4월 달 같은 경우 크게 나빠지기보다는 지금 조정 시에 1분기 실적 호전주인 IT 자동차 그리고 금융주, 내수주 위주로 좀 종목별로 접근을 하신다면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잠시 뒤에 업종별 전략 듣기로 하고요. 이번에 이상로 실장님 오늘장 체크 포인트 어디에 두고 계신지 자세히 듣겠습니다. 예, 뭐 일단은 3월 달에 풍부한 유동성이 있었습니다. 풍부한 유동성이 있었지만 그만큼 중국 관련으로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미국의 경제 지표는 좋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가 아주 신흥시장 지금 자체가 냉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체에 대해서 지금적으로 3월 달에 계속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그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신흥시장의 경기 자체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 점을 알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은 신흥시장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의 순이익이 많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12년 1월달과 2월달 기간 중에는 전년동을 대비해서 많이 감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흥시장의 경기 냉각의 원인을 살펴본다고 하면 2011년 일단은 3분기와 4분기에 유럽발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만큼 세계적으로도 경기가 자체가 신흥시장에서 많이 냉각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유동성 자체가 그때는 많이 없었고 현금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흥국에는 그만큼 여파를 더 많이 받았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는 기업의 수익 감소가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인지의 여부를 가장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도 그만큼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2000포인트 부근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발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중국 증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하단으로 내려앉는 상태입니다. 하단으로 내려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밑으로 하단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그 전에 찍었던 그 하단 부분을 다시 반등을 딛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더욱더적으로 떨어질 것인지 이제 4월달, 5월달 소비 촉진에 다르기 때문에 그때 한번 유념해서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서 파동 자체가 상승 파동으로 바뀔 것인지 아니면 하락 파동으로 지속될 것인지 여부를 한 번 더 지켜보자. 그만큼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체크 포인트 한 개를 제가 가지고 왔는 게 IT 전기전자에 대한 연장선상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크게 시장 자체가 호재가 있거나 악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유달리 크게 이 유동성 자체를 크게 움직일 만한 게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그만큼 실적이 중요한 거고요. 그만큼 개별주 위주로 많이 움직이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IT나 전기전자 업종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스마트 러닝 같은 시대가 지금 온다고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러닝이 많이 성장을 했었죠. 그만큼 지금은 스마트 러닝 시대다. 그래서 지금 같은 스마트 러닝이라고 하면 그만큼 인터넷이나 전자장비 등을 활용한 교육의 일종인데요.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고 자발적인 참여로 학습 효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학습 환경을 들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3세 이후 아동 같은 경우에는 58.4% 정도는 대부분 다 스마트 러닝을 한 번씩은 다 경험했다. 그만큼 아직까지 향후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애플 같은 경우에도 향후의 성장성을 보고 1월 달에 아이패드를 통해 디지털 교과서가 구현 가능한 아이북스2를 발표를 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교과서 제조 소프트웨어인 아이북스 오서까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스마트 러닝이 성장하는 만큼 태블릿 PC, 세계적으로는 지금 태블릿 PC가 확산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을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2011년 태블릿 PC 판매량이 6,360만 대입니다. 그중에서 전년 대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261%가 증가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큼 태블릿 PC가 그만큼 더딘 성장을 보였던 게 사실이고요. 대신에 태블릿 PC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 IT나 전기전자 부품주에서는 그만큼 성장성이 조금 더 두드러질 것이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 PC도 주목해야 될 점이지만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러닝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세계 지금 선진국들에 비해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 보급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식경제부가 지난 13일 날 발표를 했었죠. 2011년 이러닝 산업 실태 조사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2011년 이러닝 산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에서 지금 전년 대비 9.2% 증가한 2조 4,513억 원을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2004년 이후로 시장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시장이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러닝 쪽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비가 상당히 크죠. 20조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국내 사교육 시장이 지금 크게 발달한 만큼 전자책보다는 이러닝 부분에서 성장세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종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IT 전기전자 중에서도 삼성전자나 아니면 KT, 청담러닝
아니면 뭐 디지털 대성이라든지 능력 교육, 에림당 같은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예. 예, 스마트 패드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마트 러닝 쪽도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잠시 코스닥 특징주 짚고 가겠습니다.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차장님 오늘장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미 증시는 유로존 위기 재현 우려로 장 초반 하락했으나 마감 전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4포인트 하락한 2009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월 장세는 삼성전자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희비가 엇갈리는 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국내외 악재와 호재가 팽팽한 가운데 코스피는 2050 부근에 2010년 이후 형성된 10.4%에 이르는 매물이 쌓여 있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간과의 싸움이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시장 흐름부터 분석을 해주셨고요.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네, 2005년 설립된 채용 광고 전문 기업인 사람인 HR입니다. 기업과 구직자 간 맞춤 연결을 주선하는 매칭을 사업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용 포털 사이트인 사람인을 통해 꾸준한 실적을 올렸으며 헤드헌팅, 취업 컨설팅 등 오프라인 사업을 병행하면서 업계 1등인 잡코리아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009년 204억 원에서 지난해 419억 원으로 껑충 뛰었고 특히 지난달 21일 코스닥 상장된 지 한 달 만에 주가가 3배 이상 뛰면서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근 대표는 사람인 HR은 연봉 계산기, 공채 명가 등 앱과 휴대폰으로 맞춤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공채 알림마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모바일 앱 시장에서 2등에 머물고 있다며 다음 달 중 페이스북과 결합한 구인 구직자 연결 앱 모델을 선보여 업계 1등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사람인 HR은 상장 후 기대를 많이 모았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차별화된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공채 20, 30대에 집중됐던 취업 서비스를 경력 그리고 중장년층으로 확대해서 경쟁업체와 차별화된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아바타 서치와 판도라 매칭을 통해 공채 및 20, 30대 취업에서 강점을 보여왔지만 최근 경력자를 중심으로 이직 열풍이 불고 있는 데다가 베이비부머 은퇴로 중장년층의 취업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서비스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또 대기업 공채뿐 아니라 중소기업 채용을 늘리기 위한 서비스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3만 대 우량 기업 서비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 중견, 중소기업의 채용 공고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또 고용 전문 연구기관을 직접 설립하는 행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업 정보를 한국신용평가정보원 등 외부에 의존하고 있고 통계청이 내놓은 고용 자료도 시효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구직자 행동 패턴이나 취업 동향을 직접 연구하는 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람인 HR 투자 전략 세워주십시오. 네, 현 주가는 PER 20배, PBR 8.4배로 밸류에이션은 약간 높은 편입니다. 상장 후 주가가 급등한 후에 내림세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위주로 보수적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차 지지선 15,000원 보시고요. 반등이 나오면 짧게 목표 수익 잡고 나오시기 공고합니다. 매수가 15,000원에서 15,700원, 목표가 16,900원, 손절가 14,000원 제시합니다. 예,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노선호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업종별 전략 짜주십시오. 예, 오늘 시장 지금 조선업종이 좀 상당히 어제 이어서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종 들고 계신 분들의 입장 지금 상당히 좀 고민들 많으실 텐데요. 좀 그분들의 오늘은 고민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선주들 같은 경우 지금 하락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올해 새해 들어서 시장을 좀 주도했었고요. 시장을 주도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하면서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고 있는 그런 이유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계속적으로 저가 선박 수주를 뭐 작년, 재작년에 상당히 좀 많이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부터 좀 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4분기도 실적이 좀 부진했었고요.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가능성 그런 모습들이 역시 조선업종 아무래도 좀 4월 달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들 때문에 지금 좀 밀린다고 보시면 좋겠는데 예. 지금 뭐 또 너무 급하게 밀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응을 못 하셨던 분들은 가지고 계셔야 되고 또는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역시 조선주 또 다음 주에는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국제유가가 또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100달러대에 유지는 하고 있고요. 뭐 올 한 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 아무래도 시장의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은 조금씩 그래도 상승을 하는 게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예. 조선주 쪽 한참 상승을 했을 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해양 플랜트라든가 LNG선, 뭐 드릴십 수주 상당히 잘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결국 그런 부분들은 뭐 변한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속적인 조선 쪽의 고가 선박을 중심으로 한 그런 수준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선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좀 기술적 반등을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조선주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지금 시장이 지금까지 2000포인트대까지 올라왔을 때 주도주를 생각을 해봤을 때 삼성전자 그리고 뭐 자동차, 조선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주도주가 꺾인다면 결국 시장은 꺾이고 시장 자체가 오르지를 못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장이 한 1, 2주간 조정을 보인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재차 상승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면 기존 주도주였던 조선주 쪽을 이제 오늘이라던가 또 다음 주 초반부까지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선주 말고 다른 업종도 보신다고요?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지금 시장이 좀 좋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또 경기 방어주인 음식료 업종 쪽도 그 시장 하락에 비해서는 좀 낙폭 자체는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지금 소맥, 원당 등의 주요 곡물 가격도 최근에는 좀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식료 업체도 원가율이 개선이 되면서 음식료 업종이 보통 가격을 올린 이후에 뭐 원가가 안정됐다고 가격을 내리는 일은 거의 없기 없죠.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런 원가율 개선에 따라서 음식료 업종은 2분기 정도 실적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또 국내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라던가 2인 가구 특히나 뭐 결혼했지만 또 맞벌이 가구 상당히 좀 많고요. 그러면서 음식료 업종의 이런 매출 조금씩 사는 그런 매출 자체 합쳐봤을 때는 또 상당히 좀 어마어마한 그런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품 매출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이면서 결국은 음식료 업종은 차트가 시장과 상관없이 꾸준히 천천히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이런 음식료 업종이 중국 쪽 소비로 또 이어진다면은 중국 시장 확대에 따른 그런 기업 가치 증대까지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시장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분들은 음식료 업종을 중장기 투자하신다면 뭐 농심이나 뭐 CJ제일제당 뭐 이런 종목들 살펴보면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률을 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좀 투자하실 분들은 음식료 업종에 관심 가질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로 실장께서는 어떤 업종 보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 실적과 뭐 지금 같은 기대감을 겸비한 IT 전기전자 업종을 먼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 가지고 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엄청 많이 올랐었는데 그만큼 이유 있는 독주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고요. 그만큼 다음 달 지금 같은 경우에 글로벌 경기적으로 지금 외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에서 글로벌 경기 회복이 되면서 그만큼 IT나 전기전자 쪽에 그만큼 소비 심리가 살아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다음 달에 중국에 대해서도 소비가 그만큼 일어나고 신흥시장에 대해서도 소비가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IT나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도 그만큼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반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IT나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에 코스피 대비 각각 5.8% 정도가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는 상태고요. 대신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까지 PER 같은 경우에 11.6배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13.7배고요. 퀄컴 같은 경우에 17.6배입니다. 그만큼 밸류에이션적으로 아직까지 매력이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대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시리즈가 일단은 판매량 호조가 보이고 있죠. 그만큼 애플에 대해서 지금 스티브 잡스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반사이익적인 부분을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나타나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안드로이드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 패턴이 이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비메모리 부분에서도 반도체 경쟁력이 강화가 되면서 실적 모멘텀 자체가 강화가 되었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을 등에 업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T 전기전지 업종 같은 경우에 실적 추정치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견조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고요. 미국의 경기 지표 자체도 아직 그 호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호적인 업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 기기 판매 호조로 인해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 기대가 점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점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또 한 업종 있으시죠? 함께 봐주시죠. 예, 맞습니다. 일단 SNS 관련주가 지금 붐을 타고 있는데 그만큼 성장세가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같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죠. 이 부분이 게임으로까지 전가가 되고 있는 점. 그래서 SNG라고 하죠. SNG 주식이 뜨고 있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북이 국내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3월 27일 날 개발자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를 했죠. 그리고 영국을 시작으로 이게 7개국을 돌면서 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7개국 안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하게 되는데 그만큼 해외 거점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페이스북 업체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나 앱 같은 경우에 지금 연계 서비스를 강화할 총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14억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요. 14억 달러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 우리나라가 작년에 국내 게임 산업의 총 수출액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만큼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향후 성장세를 고려해서 연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성장세가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JC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도 룰더 스카이라는 게 일일 접속자 수가 지금 6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양호하셔서 SNG 관련주 주식들을 한번 눈여겨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로 실장님 업종별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 장에서 사볼 만한 종목 듣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예, 저는 조선주 중에 한번 삼성중공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주셨었죠. 네,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한 이후에 주가가 42,000원대까지 뭐 신고가까지도 기록을 했었지만 이번 주에 지금 좀 급격하게 좀 하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 이번 주에 하락을 하고 있지만 지금 1월, 2월, 3월까지 1분기 동안에 연간 수주 목표의 40%가 벌써 달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추세라면은 올해의 목표인 100억 불 수주 뭐 그 정도는 충분히 달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수주가 잘 된다면은 결국 내년도, 내후년도에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 밀렸을 때는 다시 한번 좀 사볼 수 있는 그런 매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대형 우량주 같은 경우 한 음봉이 5개 정도 나오면은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38,000원 선에서 37,000원 정도 61선 정도 사이에서는 좀 매수 관점 접근 가능해 보이고 그렇다면 충분히 4월달까지 본다면은 다시 한번 전고점 42,000원 수준까지 한 10% 정도 수익은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지난번에도 제가 중장기 목표가는 5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현재 가격 아래서는 좀 조정 시 천천히 분할 매수하신다면은 올 한해 시장 주도주로서 삼성중공업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중공업 중장기로 들고 가실 분은 5만 원까지도 가능하셨고 하셨고요. 지금 주가 수준을 보더라도 현저하게 좀 낮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1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겠다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 들어봤고요. 이번에 이상로 실장님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게임빌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SNG 관련 주식이고요. 그리고 게임빌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내 퍼블리싱 게임의 1위 업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사 최초로 지금 같은 경우 38억 원대를 매출을 돌파를 했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매출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 모바일 게임이 시장 자체가 작다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모바일 게임 업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지금 향후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 그렇게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실적까지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주가 흐름도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한번 차트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신고가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부분도요. 지금 신고가가 여기 81,000원 부근이었는데 지금 같은 부분도 지금 73,000원대 지금 목표를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 여기서 매수가를 한번 말씀드리면 한 제가 72,500원 정도 생각하고 왔는데 오늘 좀 올랐네요. 오른 상태인데 오늘 같으면 73,000원 밑으로는 한 번 더 매수를 한번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보시면 한 전고점인 8만 원대까지는 한번 안 가겠나. 실적이 그만큼 뒷받침이 되고 있다. 그 점 생각하시고 들고 가시고 장기적으로는 신고가를 향해서 한번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손절가는 68,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게임빌 역시도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로지스탁의 이상로 실장님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장 투자 전략 잡았고요. 영등포지점의 노선우 전문가 로지스탁의 이상로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투자 손절병법 1부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전문가 방송인 샘플러스와 함께 내일 부산에서 강연회가 오후 2시에 개최가 됩니다. 장소는요, 부산일보 소강당이라고 하고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투자 손절병법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